잘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우선 사가랑 리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리덕스는 일단 왜 필요하냐면요. 이게 리액트를 배울 때 컴포넌트를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컴포넌트는 단독으로만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를 이렇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변경되면 자식까지 반영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된 거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한 계층 구조가 엄청 깊고 복잡한 경우에는 만약에 막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변경시키고 싶으면 이게 다 연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게 스토어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뭐예요? 스토어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저장을 해놔서 이제 꺼내서 썼다가 다시 넣었다가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스토어가 있으면 장점이 만약에 뭐 A는 10이라고 저장을 해놨는데 이걸 만약에 뭐 20을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계층 구조를 다 뜯어볼 필요가 없이 그냥 20으로 고쳐서 이렇게 다시 여기서 호출해서 쓰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덕스가 나온 거고요. 그런데 리덕스는 특징이 뭐냐면 순수 함수여야 해요. 순수 함수가 뭐냐면 외부 상태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리덕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정의를 하자면 이제 상태가 변하면 변화된 상태를 반환을 하는 게 그게 정의인데, 이 상태가 변해야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아요. 근데 이 상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그 기준이 뭐냐면 주소값이 같냐 다르냐. 이게 얕은 복사, 깊은 복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얕은 복사는 그냥 이제 주소를 복사를 해서 비교하는 건데 지금 리덕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외부 상태, 그러니까 이제 뒷단에서 데이터를 막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속성값을 변화를 시켜버리면 주소 속성은 같은데 속성은 다른데 주소가 같은 게 문제점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은 주소가 같으니까 상태가 변하지 않다고 인식을 해요. 근데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리덕스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깊은 복사를 그러면 쓰면 되지 왜 쓰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점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제 깊은 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되게 코드가 무겁다고 해요. 잘은 모르지만 되게 무거워서 거부화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깊은 복사를 안 하고 얕은 복사로 주소값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외부 상태에 따라 이제 변화를 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미들웨어예요. 미들웨어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가도 있고 리덕스 썬크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사가가 리덕스 썬크보다 더 뭐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사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새 사가를 더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동작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통 컨테이너 뷰라고 돼 있죠. 보통 컨테이너에서 디스패치로 액션을 호출을 합니다. 액션을 호출을 하면은 이제 미들웨어인 사가로 갑니다. 사가로 가서 이제 API, 보통 저희는 API에 그 뒷단 데이터를 가져오는 메서드를 등록을 해놨죠. 그 뒷단에서 데이터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이 사가에서도 디스패치로 해당 액션을 또 이렇게 호출을 하면 그 아까 말했던 그 리듀서가 그 액션에 따라서 맞는 행동을 실행을 시켜주고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상태를 스토어에 저장을 시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그 컨테이너에서 유즈 셀렉터라든지 그런 훅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스토어에서 변화된 상태 값을 꺼내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제 먼저 컨테이너에서 시작을 합니다. 컨테이너는 보통 이제 액션을 호출하고 새로운 스테이트를 가져오는 곳이에요. 컨테이너에서 이제 디스패치로 액션을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가로 가요. 네, 사가는 그 뒷단 API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다시 사가로 와서 사가에서 또 이제 리듀서로 갑니다. 리듀서는 이제 새로운 스테이트를 스토어에 저장을 시키고 이제 컨테이너에서 유즈 셀렉터로 스토어에서 변화된 스테이트를 가져옴. 또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선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인사 프로젝트, 잠깐만요. 이거는 인사 프로젝트고요. 이제 성과급 조회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해당 컨테이너가 뜨거든요. 이제 컨테이너에서 아까 그 디스패치로 액션을 호출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디 갔지? 아니에요. 이거 엄청 많은데.
왜 없어졌지? 어? 아, 이건가 보다. 아, 여기 제가 잘못 찾았는데요. 월급여 조회입니다. 월급여 조회를 보면 지금 유즈 디스패치를 지금 이렇게 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타입에 이게 지금 호출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유즈 이펙트 안에 넣어놨죠. 유즈 이펙트는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 인자 값으로 이렇게 빈 배열에 넣어주면은 처음 렌더링 될 때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렌더링 될 때만 실행을 해서 이제 네, 그럼 바로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타입 돼 있고 이게 액션명이에요. 액션을 호출을 할 때는 액션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타입이 액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액션을 이제 정의를 할 때는 무조건 타입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름이 없으면은 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타입을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이게 호출을 했으면 사가로 한번 가겠죠. 여기 보면 펑션 뒤에 이렇게 별 표시가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가는 제너레이터 함수 형식으로 돼 있어요. 제너레이터는 뭐냐면 보통 저희가 많이 보는 함수 형식은 이런 거일 거예요. 이렇게 반환값이 하나만 있는 거. 여러 개 있는 거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너레이터 함수는 이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제너레이터 함수 특징은요. 일반 함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 표시가 있고 리턴 대신 1들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호출을 하고 이렇게 넥스트를 하면은 10이 출력이 돼요. 또 시점 넥스트 하면 20이 출력이 되고 이처럼 이렇게 함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제너레이터고요. 지금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넥스트를 안 쓰고 이런 테이크 레이티스트나 테이크 올이나 이런 헬퍼 이펙트를 쓰게 되는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들어온 액션 중에서 제일 마지막 액션만 처리를 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작업이 있으면 취소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실행된 작업에 대해서만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이게 앞에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이 액션을 호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실행이 되겠죠. 그 두 번째 인수에 있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션 이름에는 굳이 앞에 이제 접두어를 할당을 해준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쓴 코드하고 충돌 피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액션면을 호출을 해서 search more salary라는 함수를 실행을 할 건데 이걸 보면 또 create request saga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액션명이고 두 번째는 그 API 메서드인 걸 알 수 있는데요. API로 한번 가보면 search more salary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API 등록되어 있는 거. 지금 이건데요. 여기 엑시오스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엑시오스 잘 아시죠? 그 에이작스
처럼 이렇게 뒷단에 있는 뭐 컨트롤러를 호출을 해서 해당 컨트롤러가 이제 뒷단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하는 앤데요. 이제 get을 쓴 걸 보니까 조회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급여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eate request 싹을 가서 이 매개 변수 두 개가 액션명이랑 이 API 메서드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첫 번째 인자에는 원래 액션명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success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서 success에는 액션명 뒤에 success를 붙이고 failure는 뒤에 failure를 붙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가 로딩이라는 애도 있는데 로딩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변수 처리해도 되더라고요. 일단 로딩 부분은 제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콜이 있는데요. 콜이 그거 호출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리퀘스트가 그 해당 API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메서드가를 호출한 거예요. 메서드를 호출을 한 거고 이 뒤에 있는 두 번째는 액션인데 두 번째가 앞에 있는 애 매개 변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얘를 보면은 지금 매개 변수 넣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지금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있어요. 얘가 공통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 액션명을 넣었고요. 그리고 애가 호출을 제대로 해서 값을 제대로 받아왔으면 리스폰스가 true로 됩니다. true 되면 이 밑에 있는 if문이 실행이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가에서도 액션을 이제 호출을 해서 리듀서로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푸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잘 불러왔다면은 이제 리듀서로 가서 success라는 액션을 호출을 해요. 그리고 해당 success라는 액션에는 이제 payload라는 객체에 그 해당 API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이렇게 담아줍니다. 그리고 try catch문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실패를 하면은 이제 리듀서에서 success가 아니라 failure라는 액션을 또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한번 리듀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값을 성공적으로 받아왔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success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케이스문이 있죠. 케이스문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값을 성공적으로 불러왔다고 했을 때 이제 얕은 복사로 기존 객체를 복사를 해주고 그 객체에서 이제 수정을 해줍니다. 아까 페이로드라는 객체에다가 데이터 값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풀타임 셀러리 리스트만 받아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객체가 바뀌게 되고 이제 바뀐 스테이트 값을 애가 반환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컨테이너로 가보겠습니다. 컨테이너로 가서 여기 유즈 셀렉터가 있거든요. 이제 유즈 셀렉터에 스테이트를 넣으면은
아까 리듀서가 그 바뀐 스테이트를 스토어에 저장을 시켜놨어요. 그 유즈 셀렉터로 그 스토어에 있는 새로운 스테이트를 이제 꺼내옵니다. 이렇게. 그걸 데이터에 넣었고 해당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에 넣어서 이렇게 그리드에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네, 데이터가 그리드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스토어에 있는 데이터가. 혹시 일단 그 다음 발표 저 하기 전에 지금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신 분 뭐 이렇게 그 옆에 회의 중 메시지 여기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크 켜셔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승현아가 하세요. 없으시면 그 30분에 저 발표하겠습니다.